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.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, 바로 한싹이라는 종목입니다. 지금 지난주 주말이죠. 지난 주말에 올라온 이슈가 있습니다.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전쟁 수혜라는 그 헤드라인 제가 적어봤는데, 뭐였냐면, 이 주말간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이 1,0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이슈가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이 모아 데이터와 데이터 솔루션 같은 이런 좀 데이터 센터 좀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좀 관련주는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보면서 주가 상승이 좀 크게 일어났는데, 아직까진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는 이 한싹이라는 기업은 좀 수혜를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, 가장 최근까지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이 나왔던 만큼 이제는 좀 한 번쯤 상승을 해줄 때가 좀 됐는데, 아직까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관련된 이 데이터 센터 구축한다는 이 재료가 아직까지는 이 한싹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, 이 한싹의 뭐 주가에 관련된 말씀은 제가 좀 하지 않고, 왜냐면 지금까지 좀 계속 안 좋은 흐름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관련돼서 요 이슈로 한싹도 한 번쯤은 좀 수급이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다. 자, 그래서 이 한싹이 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한싹에 관련된 주가에 관련된 말씀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. 이 한싹의 좀 이론적인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, 또 이 한싹이 지금 현재 이 보안 산업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, 앞으로 이 보안 산업에 관련된 전망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 좀 러프하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이슈가 바로 요겁니다.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대요. 이게 이 규모를 한번 좀 보시면 2018년도까지 1,000억 달러, 즉 한화, 지금 현재 이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134조 원에 달하는 이런 엄청난 투자를 진행을 한답니다. AI 슈퍼컴퓨터 및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이런 내용이에요. 이게 지금 이렇게 이 1,000억 달러라는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요,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보다 약 100배 이상 큰 규모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예산 규모이다. 이렇게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, 이미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경쟁 회사들이 있죠. 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, 아마존은 15년 동안 데이터 센터에 약 1,500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. 예정이고, 이와 좀 같이 좀 더불어서 AI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이라는 기업에 이미 5조 4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단행을 했어요. 그리고 구글도 보시면 영국에 약 1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고, 엔트로픽에 마찬가지로 약 2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. 여기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,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경쟁자들은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당연히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이 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, 여러분 챗 GPT 알고 계시죠? 챗 GPT를 이 오픈 AI에서 만든 거거든요. 챗 GPT를 이 오픈 AI에서 개발한 건데, 지금 이제 이렇게 아마존과 구글에서 투자를 진행을 했었던 이 AI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에서 만든 생성형 AI가 있어요. 이게 뭐냐면 클로드라는 생성형 AI가 있습니다. 지금 이 버전만 놓고 봤을 때 챗 GPT는 4까지 나와 있고요, 클로드는 3까지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, 이거를 같이 좀 사용을 해봤던 사용자들, 실사용자들 리뷰에 따르면요, 지금 당장만 놓고 봤을 때 이 챗 GPT보다 클로드 3에 죄송합니다. 이 챗 GPT-4보다 클로드 3의 성능이 더 좋다라고 지금 평가가 내려지고 있어요.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, 이 챗 GPT도 그렇고 클로드 3도 그렇고 얘네 둘 다 생성형 AI잖아요. 생성형 AI. 근데 이 생성형 AI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빅데이터입니다. 빅데이터. 결국에 이 생성형 AI들이 이 빅데이터에 관련된 학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자랑하는 이러한 시스템인데, 그렇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저장을 하거나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용량의 이 저장 장치 뭐 이런 공간들이 필요한 거예요. 근데 그런 역할을 데이터 센터가 하는 것이다,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AI도 그렇고 이 엔트로픽도 그렇고 이 AI 관련된 요런 좀 빅테크 기업들이 좀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게 이 빅데이터, 즉 데이터 센터 관련된 산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얘네는 알고 있는 거예요.
요게 좀 근간이 받쳐줘야만 더 좋고 더 고차원적인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은 클로드 3가 챗 GPT-4보다는 더 성능이 좋다라는 평판이 좀 자자한데, 그래서 이제 얼마 뒤에 오픈AI가 이 챗 GPT 관련해서 4가 아니라 이제 5 출시를 또 앞두고 있다. 그래서 얘네끼리 지금 엎치락 뒤치락 이러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러한 성능을 얼마만큼 용량이 넓고 크고 빠르고 안전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느냐로도 또 우리가 직결돼서 이 성능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. 근데 제가 왜 이 한싹이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냐면, 한싹은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이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인피니티 밴드라는 요런 기술을 특허를 취득을 했어요. 이게 뭐냐면요, 이 고성능 컴퓨팅과 또 기업용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을 하는 이 스위치 방식, 그러니까 딸깍딸깍 이 스위치 방식 바뀐다는 거거든요. 바뀐다는 거,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왔다 갔다, 그러니까 스위칭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, 이렇게 이 스위치 방식의 통신 연결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인피니티 밴드라는 게. 근데 한싹이 가장 유명한 사업 분야가 이 망 연계 솔루션이잖아요, 여러분. 근데 이 그러한 관련된 기술은 이 인피니티 밴드라는 기업이 이미 데이터 센터에서는 활용이 충분히 되고 있다는 거예요. 요거 이 한싹의 여러분 파트너사를 좀 보시면요, 이미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도 파트너사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와도 파트너사예요.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로 놓고 보면 뭐 KT 클라우드, 네이버 클라우드, 삼성 SDS, 뭐 카카오 클라우드 등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국내 기업의 굵직한 기업들에 관련된 이 데이터 센터에도 이 한싹의 솔루션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에서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아 데이터와 데이터 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 이슈로 엄청난 수혜를 보고 있는데, 아직까지 한싹은 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. 근데 이미 여기만 보셔도 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 자료에 있잖아요. 근데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와도 파트너사라는 말씀이죠. 그래서 충분히 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싹 또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다음으로 보실 건 이 글로벌, 이 데이터 마켓, 즉 데이터 센터의 글로벌적인 전망치입니다. 이런 세세한 전망치는 사실 좀 중요하지 않고요. 즉 어느 정도 방향성이거든요. 연평균 성장률의 10.72%씩 매년 이 글로벌적인 데이터 센터 이쪽 시장에 대한 전망이에요. 그러니까 매년 10%가 넘어가는 고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, 요거를 이렇게 보기 쉽게 그래프로 막대 그래프로 환산하는 게 요겁니다. 2023년도와 2030년 놓고 딱 비교를 해보면 거의 약 2배에 가까운 이런 전망치를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요건 또 다른 곳에서 자료조사를 한 건데요, CAGR이라고 해서 요거 연평균 성장률의 영어 약자입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간 연평균 성장률이 11.8%에 이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. 2023년도와 2028년도 약 5년 동안의 기간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23년도엔 338 정도의 규모였던 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규모가 2028년도엔 약 591 정도 규모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약 1.8배 정도 되죠. 1.7배, 1.8배 정도 되는 그러한 수치로 좀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죠. 자, 그래서 이런 수치는 여러분 사실 이런 숫자 하나하나는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이 기관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막대 그래프의 사이즈입니다. 점점 커질 것이냐 이런 겁니다. 자, 근데 방금 보셨던 자료 조사 기관과 여기서 조사했던 이 자료 또한 계속해서 상향을 하면서 점진적인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, 요건 보시면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국내에만 해당되는 전망치예요. 보시면 2024년도 현재입니다. 그리고 2029년도 약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숫자를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또 약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. CAGR 여기도 나오죠. 연평균 성장률 약 12.73%씩 매년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우리가 보셨던 이 글로벌 시장의 전망치와
국내 시장의 전망치가 거의 똑같이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데이터 센터 산업이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보안 관련된 필요성도 올라가겠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싹도 충분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많다. 아마 지금 당장 뭐 주가 차트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너무 이렇게 좀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은 게, 어찌 되었건 이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보안 관련된 산업에도 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.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하는 정보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정보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AI 또 데이터 관련된 산업군에서 이 보안은 계속해서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요 이슈를 한번 좀 보시면 여러분, 요거 지난주 이슈였습니다. 지난주에 중국 해커에 미국하고 영국이 당했다는 여러 이슈도 있었어요. 요 관련된 내용을 좀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이렇게 잠깐 놓고 보시면 미국과 영국이 중국 당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이 어떠한 해커 그룹한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의 데이터는 물론 사회 인프라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사이버 해킹까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난주에 요거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지난주 시장 거의 한 주 동안 뜨거웠던 여러분 센즈랩 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. 이 센즈랩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AI 보안 관련한 협업을 체결하면서 이날 센즈랩 상한가 같고요. 이 센즈랩의 모 회사인 K사인도 엄청난 수급이 들어와줬거든요. 자, 이렇듯 글로벌적으로 이 AI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생성형 AI 시장이 다시 새롭게 또 탄생을 했죠. 챗 GPT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근데 이 생성형 AI가 학습을 하기 위해선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해요. 그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 빅데이터라는 이 데이터 양을 우리가 저장을 해놓을 곳이 필요하고 송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데이터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근데 이러한 정보량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또 이 왔다 갔다 운송되고 송신되는 정보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러한 사이버 해커들 공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빅테크들 기업들을 필두로 해서 이 AI 보안, 즉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필요성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 사이고 뭐 국내 정말 큰 대기업들의 이미 이 망 연계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 우리 한싹도 언젠가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전망이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시기가 언제가 됐든 간에 아마 최근까지도 주가 조정이 계속해서 나왔던 만큼 어느 일정 순간이 되면 한번 반등을 해줄 때가 됐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 여러분, 원래는 제가 오늘 이 주가에 관련된 차트를 안 보려고 했는데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한싹에도 지금 좀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네요. 그래서 갑자기 좀 조용하고 있다가 좀 촬영하고 있는 이 중간에 이렇게 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 일봉 차트를 한번 좀 보실게요. 이렇게 놓고 한번 좀 보시면 제가 지금 이 그어놓은 라인들은 제가 이전에 이 한싹 영상을 업로드를 했을 때 그어드렸던 라인이었는데 보시면 지금 18.67% 이렇게 상승을 하고 지금 방금 막 장이 끝났습니다. 야, 이런 일은 처음인데 어찌됐건 갑자기 많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한싹 18.67%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어요. 자, 근데 제가 이 지난번 영상에서 한싹 관련된 영상 촬영하면서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저항 구간과 지지 라인에 대한 관련된 여러한 좀 선들을 체크를 해 드렸었는데, 제가 그 지난번 영상을 3월 6일날 이때 제가 촬영했거든요. 그래서 이때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때 당시 지지 라인이었고요. 그 다음은 요거는 이제 1차, 2차, 3차 저항대 라인 이렇게 좀 그어드렸던 건데,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그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에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다가 이탈을 했습니다. 근데 여기까지 좀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영상 촬영 중에 많은 거래량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강력한 상승도 한번 나와줬어요. 근데 그 전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계속해서 좀 잠겨있던 매물들이 좀 많이 있었죠. 이 기간만 놓고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요 수급이 굉장히 늦게 들어준 만큼 169만 거래량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꼬리가 좀 굉장히 길게 달려 있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이 되는데, 요게 지금 요 아래 구간에 계신 분들 차익 실현 매물들 매도 물량 당연히 나왔겠죠. 그리고 요 구간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본전 심리 매도 물량,
이렇게 나온 걸로 대충 지금 좀 풀이가 돼요. 그래서 지난번 영상 촬영했을 때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 저항 구간들 역시 뚫지 못하고 지금 윗골이 길게 달려 있습니다. 오늘의 수급 주체를 좀 보겠습니다. 좀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은 뭐 외국인과 기관들은 좀 나갔는데 개인이 좀 들어와준 모습을 보여주었네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이 프로그램 매매도 오늘 장에서 순매도로 하고 나갔거든요.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거래일, 지지난 거래일도 다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개인들이 많이 좀 들어왔죠. 외국인과 기관 나가고. 그래서 오늘의 이 주가 상승은 아무래도 이 모아 데이터와 데이터 솔루션 쪽에 수급이 쏠리는 것들을 보고 요거 좀 이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는지 좀 찾다가 드디어 이 한싸기에 조금 이렇게 좀 소문이 돌아서 좀 수급이 들어온 것 같다. 뭐 100%는 아닙니다. 저도 지금 좀 당황스럽고 영상 촬영할 때까지만 좀 굉장히 잔잔한 주가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네요. 그래서 그냥 좀 이 단편적인 관점에서만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 지금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여러분 딱 여기 이렇게 쌓여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? 이 노란 색깔이 매물대입니다. 여기가 가장 두꺼운 매물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딱 요 근처에서 지금 조정에 밀린 모습 보여주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수급이 좀 단기적인 수급이 아니라 내일도 한 요 정도 수급 들어와 주면 어느 정도 돌파 시도는 계속해서 나와 줄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그렇지만 조정 기간이 길었던 만큼 악성 매물들도 지금 이제 고여있는 악성 매물들도 많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확실히 이쪽 구간을 돌파를 성공해주지 못한 이상은 일단은 요 17,400원부터 18,100원 요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. 그래도 좀 고무적인 건 이 수급이 좀 늦게 들어와 주면서 큰 상승을 좀 해주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이탈을 하고 하회를 하고 있었던 11선과 21선과 61선 회복은 해준 상태에서 장 마무리를 했어요. 그래서 보다 좀 명확한 건 이 시간의 거래까지 동시효과까지 다 체크를 해보고 또 내일 어느 가격대 라인에서 뭐 갭 하락 출발을 하느냐 아니면 갭 상승 출발할 것이냐 이것까지도 좀 다 봐야 보다 더 명확해지겠지만 우선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간 요 기준에서 그래도 고무적인 건 21선과 21선과 61선 요거는 좀 이렇게 회복을 해 주었다 라는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. 뭐 관련된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오면 그때그때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께 취합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한싸게 관련된 제가 좀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래는 차트 안 보고 그냥 이론적인 말씀만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좀 늦게나마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 상승이 이렇게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. 저도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좀 갑작스러운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서 당황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. 제가 오늘 영상 내내 이 한싹도 곧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관련된 내용 말씀을 드리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또 좀 상승이 나와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요. 어찌됐건 우리 여러분들 오늘 한싹 관련된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저희 데이업 채널도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한싹뿐만 아닌 다양한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시면서 투자하시면 조금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